제주 겨울 바다는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회색빛 파도는 천천히 해안가를 스치고 바람은 오래된 이야기처럼 낮게 울리고 있습니다. 윤재는 항구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그의 눈빛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손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가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을 지켜본 유일한 풍경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다에서 일하던 선원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재의 어머니는 아들을 할머니에게 맡긴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윤재야, 따순 거 어서 허먹 먹어라임. 예, 할머니 맛있어요. 윤재는 그날 이후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윤재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 못지않은 할머니의 사랑이 그를 올바르게 자라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윤재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항상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공부도 착실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윤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재는 그 손끝에 담긴 따뜻함을 잊지 못합니다. 윤재야, 이 할망은 네 있으면 든든먹고 행복하다게. 방학이 되면 윤재는 언제나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돕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손에 배인 해초 냄새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풍경이 집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추석의 연휴가 끝나가는 마지막 밤, 윤재는 식당 마루에 앉아 할머니와 따뜻한 바다의 향을 담은 몽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몽국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독특한 맛이었습니다. 우리 손주 윤재혁에도 곧 좋은 일이 올 것 같다잉.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선가 가볍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대로 그의 평생을 바꿔놓을 인연이 찾아옵니다. 윤재야, 따순 거 어서 허먹 먹어라임. 예, 윤재야, 이 할망은 네 있으면 든든먹고 윤재는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제주공항 국내선 게이트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작은 가방 끈을 쥐고 주변을 살피며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윤재는 천천히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가 옆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깊은 숨을 고릅니다. 그때 바로 옆 좌석의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와 앉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코트와 작은 가죽 가방이 단정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원입니다. 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바쁜 도시에서 보내기 싫어 조용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표를 예매할 때는 그저 휴식을 생각했지만 자리에 앉은 순간 옆에 앉은 남자를 보고 작은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윤재는 창문 밖 바다를 내려다봅니다. 희미한 햇빛이 바다 위에 은빛처럼 반짝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승무원이 건넨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뒤 윤재는 옆자리에서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혜원이 단정한 손가락으로 책을 잡고 있습니다. 빛이 그녀의 옆에 얼굴에 닿아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느끼는 설렘에 잠시 마음을 고쳐잡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사이를 지나며 작은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혜원은 가볍게 손잡이를 잡습니다. 윤재는 그 움직임에 놀라 손등을 살짝 떼었다가 다시 놓습니다. 말 한마디 없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도가 천천히 흐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에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내 통로에서 눈이 스치며 인사를 나눌 듯 말 듯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출구로 향하는 동안 윤재의 마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묘한 떨림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떨림은 몇 시간 뒤 할머니 식당의 바다향이 가득한 몽국 향기 속에서 또 한 번 기적처럼 이어집니다. 제주공항에서 내린 윤재는 버스를 타고 곧장 할머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성게 껍질 냄새와 파도 소리가 함께 섞인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간판과 주황빛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함께 몽국 특유의 깊은 향이 윤재를 감쌌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 점점 깊어가던 시간, 식당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그녀 혜원이가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고 카운터 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윤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윤재는 말을 잃고 서 있었고 주방에서 나온 할머니는 처음 보는 손님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혜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자연스레 윤재에게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몽국 한 그릇을 정성껏 내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바다향이 가득한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혜원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몽국의 깊은 맛과 따뜻함이 겨울의 외로움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윤재가 다가가자 혜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와 같이 앉으셨던 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또 보네요. 윤재는 그녀가 국물을 마시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혜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윤재는 가슴이 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의 조명, 따뜻한 향기, 조용한 공감은 그들을 자연스레 같은 마음으로 묶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식당 문을 닫은 후 윤재는 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버스 정류장 옆에 홀로 서 있는 혜원이가 보였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네. 버스가 오지 않아요.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제주 겨울 특유의 습한 냉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혜원은 두 손을 서로 비비며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얇은 코트 아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습니다. 윤재는 멈춰 섰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제주도는 밤에 많이 추워요. 이거 두르세요. 혜원은 놀라 고개를 들고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윤재는 한 손으로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서 혜원이의 목을 따뜻하게 감아주었습니다. 파란색 목도리가 겨울밤에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윤재의 목도리는 따뜻한 기운이 혜원이의 얼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혜원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혜원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윤재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모습에는 조심스러운 보호가 담겨 있습니다. 윤재와 혜원이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 따뜻했어요. 이거 가져가요? 아니에요. 제 선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도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호텔 유리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방학이 끝난 윤재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배가 마련한 소개팅 자리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인연이 서울 한복판에서 세 번째 기적으로 이어진 순간입니다. 둘의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깊게 시작되었습니다. 윤재는 대학을 졸업 후에 대기업 입사해 마케팅 부서에 일하고 혜원이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윤재와 혜원이는 서로가 바빴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더 깊어만 갔습니다. 서울의 겨울 골목을 걷던 어느 날 혜원은 윤재의 작은 원룸에 들어섰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된 방 안에는 윤재 특유의 담백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가방에서 모자방과 돼지고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가르쳐준 비법이 담긴 재료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불이 올라가자 몽국의 구수한 향이 금세 방 안에 퍼졌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바다향 거. 할머니 식당에서 느껴본 것과 똑같아, 윤재야. 혜원은 윤재와 만남은 운명적이었고 윤재가 버스 정류장에서 목도리를 두르게 하고 호텔까지 자신을 배웅했던 소중한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소한 일상과 지나온 시간을 깊이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스며드는 시간은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너 나한테 오늘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있었는데 다음에 할게. 혜원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비밀을 마음 한쪽에 품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임신한 사실을 전하고 싶어 초음파 사진을 윤재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직 마음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혜원은 고민한 끝에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윤재에게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원은 부모의 거센 반대를 마주했습니다. 너 어디서 있다 온 거야? 내가 윤재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윤재를 만나지 말고 유학을 가야 한다는 부모의 단호한 말은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혜원은 부모가 정해준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없는 삶은 자신에게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혜원은 파란 목도리를 가만히 잡고 윤재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윤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크리스마스 이브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윤재와 혜원의 운명의 시계는 겉으로 볼 때 서로를 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올수록 윤재의 마음은 들떴습니다. 작은 원룸방을 정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그 빛 속에서 혜원의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혜원은 전혀 다른 현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외출도 제한되었고 휴대폰은 부모가 회수했습니다. 혜원은 방 안에서 울다가 다시 부모에게 매달리다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원치 않던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미국으로 떠난다. 준비할 것 없어. 그녀는 곧바로 공항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와의 약속 장소에 가야 한다는 마음은 가슴을 찢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은 그녀를 낯선 하늘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윤재는 약속한 카페 앞에서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눈이 천천히 내렸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혜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혜원의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재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윤재야, 네 할망, 지금 위험하다. 어서 내려와라잉. 윤재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윤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윤재야. 사랑한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해. 헉주게. 장례가 끝난 후 윤재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깊은 바람 속을 걸었습니다. 혜원을 찾겠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식당에는 빚이 남아 있었고 병원비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윤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에 남아 할머니의 식당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혜원을 향한 마음을 접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지켜야 하는 마지막 책임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혜원은 해외에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뒤 겨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가장 먼저 윤재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은 윤재의 원룸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윤재가 그만둔 지 오래됐어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윤재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윤재의 흔적을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정확한 위치도 식당 이름도 버스 정류장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주는 넓었고 그녀의 기억은 너무 가물었습니다. 혜원은 혼자 수십 개의 식당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윤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겨울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었지만 도착하지 못한 채 조용히 다른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제주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지우는 출장으로 제주에 왔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오류를 일으켜 엉뚱한 골목으로 안내했고 그녀는 차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끝 오래된 나무 간판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몽국 제주바람집.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이유 없이 끌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랜 시간 지켜온 따뜻한 몽국 향이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잠시 뒤 윤재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단정한 손, 세월 속에서 익은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제주 몸국 맛집인가요? 네, 그럼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다의 향, 돼지고기의 깊은 맛, 모자반의 부드러움. 어릴 때 엄마가 말해주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우와, 담백하고 독특한 향이 나네. 엄마도 좋아할 것 같은데. 윤재는 말없이 그녀의 그릇에 국을 더 채워주었습니다. 그 조용한 손길에 지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정성스레 국을 떠주던 오래된 기억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려던 순간 윤재는 지우의 목에 둘린 파란 목도리에 눈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혜원에게 건넸던 그것과 완전히 같은 색. 윤재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떨림을 조용히 눌러 삼켰습니다. 설마 그 말은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지우가 차로 향하는 모습을 보던 윤재는 타이어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달렸다면 큰 사고로 끝나지 않았을 상황이었습니다. 윤재는 서둘러 근처 수리점을 불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깊게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엄마한테 꼭 말할 게 있어요. 그 짧은 순간 말로 설명하지 못할 온기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지우의 뒷모습은 30년 전 눈 내리던 밤 파란 목도리를 두르고 돌아서던 혜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발이 닳도록 찾았던 사람. 공항, 터미널, 대학가, 식당,
골목. 아무리 찾아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그 손님에게 더 물어볼 걸. 윤재는 문가에 조용히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따뜻함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묘한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제주도 하늘에는 희미한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했고 골목들은 고요했습니다. 윤재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어두고 따뜻한 조명을 켜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는 늘 그랬습니다. 30년 전 약속을 지키듯 그는 이날만큼은 문을 일찍 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듯 조용히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먼저 들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첫 발걸음이 문턱을 넘자마자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실루엣만으로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원. 세월이 흘러도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긴 눈,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얼굴. 혜원 또한 윤재를 보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오히려 그 순간을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파란 목도리를 풀어 내려놓았습니다. 30년 전 윤재가 건네준 그 목도리였습니다. 세월로 빛이 조금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재는 아무 말 없이 몽국을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추억이, 그리움이, 아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혜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미안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지난번에 온 아이가 당신 딸 지유예요. 고마워요. 지유 잘 키워줘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이야기들이 그 사이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은은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듯 고요하게 내렸습니다.